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건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우분투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불리는 코드명 결단력 있는 너구리 우분투 26.04 LTS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이번 릴리스를 두고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평범한 업데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뿌리부터 완전히 뒤흔드는 뭐랄까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우분투 26.04의 심장에는요, 바로 시스템 산화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되고 취약점이 많았던 C 언어로 만든 부품들을 싹 다 버리고 메모리 안전성이 훨씬 뛰어난 러스트라는 언어로 만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스템의 뼈대를 새로 짜는 거죠.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요. 자, 그럼 먼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스템의 가장 핵심, 바로 현대적인 코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일단 완전히 새로운 리눅스 커널 7.0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버전 숫자만 7.0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최신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의 규모가 장단이 아니죠. 커널, 시스템D는 물론이고요. 진짜 주목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부팅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초기 램 디스크가 기존의 init 램fs 툴즈에서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한 디렉트로 바뀌었어요. 이게 특히 대규모 서버 환경에서는 부팅 시간을 확 줄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안이죠. 우분투 26.04에서 보안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보안의 기준선을 높인다. 예전처럼 보안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으면 이걸 설정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처음부터 모든 사용자가 강력한 보안을 기본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TPM 기반 전체 디스크 암호화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약간 실험적인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이게 진짜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번 부팅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칠 필요가 없어요. 하드웨어 칩이 알아서 이 시스템 안전하네 하고 확인한 다음에 디스크 잠금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거죠. 보안은 엄청 강력해졌는데 사용은 오히려 더 편해진 거예요. 대단하죠? 아까 제가 시스템 산화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수도 명령어, 이거 원래 C 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러스트 언어로 완전히 새로 쓴 sudo -ls-로 교체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메모리 관련 취약점이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버그의 씨앗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원천봉쇄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분투는 심지어 미래의 위협까지 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언젠가 등장할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암호 기술을 벌써 도입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하이퍼바이저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는 기밀 컴퓨팅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보안 기능들을 보안센터라는 새로운 앱 하나로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이제 데스크톱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창조입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리눅스 데스크톱의 표준이었던 X11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분투는 웨일랜드 전용 운영체제예요. 이걸로 화면 찢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보안은 훨씬 더 강력해졌죠. 정말 큰 결정입니다. 데스크톱의 기본 앱들도 완전히 새 옷을 입었습니다. 보세요. 터미널부터 문서 뷰어, 시스템 모니터, 이미지 뷰어까지 전부 다 러스트 언어랑 GTK4 기반의 최신 앱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 앱들 그냥 예뻐지기만 한 게 아니라 훨씬 빠르고 강력하고요. 무엇보다 악성 코드 공격 같은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성능 향상도 있지만 동시에 꼭 알아둬야 할 잠재적인 위험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네요. 포스트그레스오엘 데이터베이스의 입출력 성능이 무려 3배나 향상됐습니다. 3배요! 이게 다 새로운 IO 서브 시스템 덕분인데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게 이렇게나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런 강력한 성능을 얻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램 요구 사항인데요. 공식적으로 최소 6GB가 필요하게 됐어요. 좀 높아졌죠? 그래도 이런 현대적인 환경을 누리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좋아, 바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입니다. 특히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를 막을 수 있는 지뢰들입니다. 첫째, C그룹 V1이라는 구형 기술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만약 이걸 쓰는 낡은 버전의 도커 같은 게 시스템에 깔려있다? 그럼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막혀요. 둘째, X112 사라졌으니까 오래된 버전의 팀뷰어나 애니데스크 같은 원격 데스크톱 프로그램이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 아주 오래된 9세대 인스턴스는 이제 지원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 개발자분들, 사용 중단된 API들이 많이 제거됐으니까 기존 프로젝트 코드가 깨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분투 26.04는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기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정말 그 이름처럼 결단력 있는 선택이자 미래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과거의 기술, 레거시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우분투의 과감한 행보. 과연 이게 앞으로 다른 모든 운영체제들이 따라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